The British people have voted to leave the European Union, and their will must be respected.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유럽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출장 중 보고 느낀 영국의 신사적인 모습과 함께 경제와 산업의 움직임을 준비했습니다. 총 2편으로 1편에서는 영국, 2편에는 네덜란드 편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영국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셜록 홈즈? 제임스 본드? 아니면 해리 포터? You're a wizard, Harry. 경제 쪽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Brexit 정도 생각이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총 2일 동안 영국에서 머물면서 영국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AI 투자와 기술 관련해 보고 배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영국으로 Let's go! You are watching 저는 이번 영국 방문은 처음으로 가보는 유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영국까지는 대한항공 기준 1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다행히 비행기 내내 거의 잠을 자서 자연적으로 시차적으로부터는 조금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2일 동안 묵을 숙소 힐튼 런던 베이사이드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비록 깨끗해 신라 스테이 같은 느낌과 매우 비슷했어요. 경치는 아쉽게도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살짝 작은 편인데 창문도 열리지 않아 조금 답답한 면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짐을 가볍게 풀고 고든 램지 셰프가 운영하는 유니온 스트리트 카페라는 음식점을 갔습니다. 여기 음식점은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와 아늑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콩이 곁들여진 다진 참치를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더군요. 전 처음 먹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스시를 먹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메인 메뉴로는 깔끔한 대구 생선을 골랐습니다. 대구 식감이 엄청 부드럽고 깔끔해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힐튼 호텔에서 아침을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음식이 신선하고 괜찮았습니다.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바로 레벨 39라는 엑셀러레이팅 회사에 갔습니다. 이 엑셀러레이팅은 48개국의 나라와 1350명의 사람들이 모여 230개의 스타트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글로벌 규모로 엄청난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이 중에 55%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스타트업은 핀테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리플도 레벨 39에서 나왔다고 하니 기술이나 시스템에서 엄청난 걸 엿볼 수 있겠죠? 그 외에는 AI, 바이오, 그리고 스마트 시티 등 투자,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레벨 39에 입성 시 성공했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알려질 정도로 강한 자부심도 보였는데요. 국내에도 마루 180 같은 많은 엑셀러레이터가 있지만 레벨 39처럼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에 감동받고 한편으로는 좀 부럽더라고요. 다행히도 한국 부산에도 레벨 X가 생긴다고 하니 그만큼 한국에도 많은 스타트업에게 기회가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굿! 여기서 특별히 전반적인 영국의 산업과 경제 상황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영국은 생각보다 제조업 비중이 GDP 대비 10%나 차지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조 비중이 높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반대의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영국은 패션 쪽도 유명하지만 에어로스페이스와 생명공학 기술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IT 쪽에는 게임 산업도 꽤 크다고 해요. Brexit means Brexit, and we're going to make a success of it.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브렉시트의 상황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2016년 6월 23일에 국민투표로부터 브렉시트가 결정됐는데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브렉시트가 이루어졌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이민자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일자리가 매우 위협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리아 중동 난민의 대규모의 유입과 더불어 아이시스 테러로부터 영국민들의 위기의식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담금 문제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으로부터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것과 반면 영국 경제는 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유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레벨 39에서 바라본 영국의 경제 성장에서는 브렉시트 때문에 더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를 포함해 시장과 경제 성장에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에 추후 몇 년 동안 영국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레벨 39에서 나와 점심시간이 되어 더 이글이라는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영국 하면 이거죠. 바로 영국 음식을 대표하는 피쉬앤칩스입니다. 이 음식점은 신기하게도 3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아주 앤틱하고 멋졌습니다. 에피타이저로는 영국에서 자주 먹는 스코치 에그와 비프 파이도 같이 먹었는데요. 와, 음식이 누가 영국 음식이 맛없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피쉬앤칩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요. 진짜 제가 이 음식을 진짜 좋아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맛도 very nice. 피쉬앤칩스로 배를 가득 채우고 바로 영국의 명문대 캠브리지 엔지니어 디파트먼트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영국의 AI 교육과 방향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영국이 AI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우 유명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제로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AI 신호탄과 가능성을 똑똑하게 보여준 알파고였죠. 알파고 본사도 영국에 있는 만큼 영국 산업 중 AI도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AI 종류와 가능성,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는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너무 딥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점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을 설명하기 위해 머신러닝의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작 원리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어떻게 귤하고 오렌지를 구별할까요? 그리고 사람은 구별하는 데까지 어떤 학습을 했을까요? 태어나서 우리는 쉽게 귤과 오렌지를 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만지고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 과일의 구별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둘의 차이점은 귤은 대부분 오렌지보다 크기가 작고 경도가 낮고,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고 무게가 가볍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점으로는 색상이 비슷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귤과 오렌지의 구별법을 저런 데이터로 비교해 구별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귤의 크기가 좀 크면 오렌지로도 착각한 이유가 저 데이터 중심으로 비교를 해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천혜향을 보여주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건 오렌지야 귤이야? 라고요. 그 이유는 천혜향은 오렌지와 귤의 크기의 중간이고 경도도 중간이고 무게도 중간이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앞의 내용처럼 이 과정과 내용이 딥러닝의 원리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렌지 10,000개, 귤 10,000개의 색상, 크기, 경도, 무게를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스캔할 때 평균치의 수치를 비교해 컴퓨터도 사람과 비슷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컴퓨터도 사람과 같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마치 큰 귤을 보면 오렌지로 착각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머신러닝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일수록 더 정확하고 견고한 평균값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함으로써 요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는 최대한 적은 데이터로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알고리즘이나 공식을 개발하는데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AI의 기술에서 좀 더 최적화된 효율성을 높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영국 전역은 The Scotch Malt Whisky Society에 갔는데요. 여기는 프라이빗 멤버십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왠지 정말 젠틀맨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총 12가지 양주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5가지 양주를 시음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 9년산, 24년산, 8년산, 15년산, 9년산이었는데요. 저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숙성기간이 길다고 딱히 좋은 건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양주를 먹는 법은 배웠습니다. 양주를 보통 마실 때 양주에 큰 얼음과 함께 언더락을 마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음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순수 100% 액기스를 그대로 마시다 보니 얼음 대신 신기하게 스포일러로 물을 몇 방울씩 섞어 자기가 원하는 농도를 찾아 마신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넣을수록 알코올이 순해지는 것보다 향이 묘하게 부드러워지고 달랐습니다. 양주는 보통 제작 시 보관하는 나무로 된 동 캐스크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때로는 스파이시한 향을 주기 위해 통 안 부분을 일부러 태워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했습니다. 양주의 역사와 시음이 끝날 때쯤 육즙이 살아있는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스테이크가 되게 진짜 맛있었어요. 와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니 진짜 다시 먹고 싶네요. 다음 날에는 네덜란드로 이동한 날이었는데요. 그 전에 런던에서 유명한 내셔널 갤러리로 출발했습니다. 총 짧은 2일간의 영국 출장이었는데요. 조금이나마 영국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국은 생각보다 엄청난 경제 국가였습니다. 사실 한국에 살다 보면 유럽 소식보다 북미 소식을 더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유럽을 방문함으로써 유럽의 생생한 산업과 경제 시장에 관련해 더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중하고 값진 경험을 주신 삼성 VC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은 먹을 게 없다고 했는데 전 정말 영국에서 먹은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습니다. 오히려 영국 음식만 보면 먹을 게 없지만 영국에는 전 세계 음식점이 모여 있어 오히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제 성장에서는 소프트웨어와 AI 그리고 핀테크 규모가 크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고요. 오히려 이런 까다로운 규제가 없는 영국이 한국과는 비교되는 모습으로 정말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여러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릴 때쯤에는 기존 해외에 있는 큰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작 그때가 되면 준비되지 않는 한국 스타트업과 기업이 설 자리가 없을까봐 큰 걱정도 듭니다. 그래도 이번 영국에서도 한국 기술과 특히 대학생들의 기술과 실력만큼은 인정받고 있다고 하기에 한국의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다음 편인 네덜란드 편에서는 로테르담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반도체 관련해 여러 광학 기술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네덜란드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신비한 나라 네덜란드 편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바이. You are watching